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나쁜 각이 나오지 않았다는 완벽한 좌우 대칭. 눈이든 코든 광대든 이목구비 어느 한 곳도 도드라지지 않고 서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조형미. 그녀의 전 남편이었던 리처드 버튼은 균형미가 예술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 빚어진 뼈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보라색 눈동자는 그녀만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 눈동자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짙은 속눈썹까지. 게다가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는 흑발과 진한 아치형의 눈썹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렬하고 독보적인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타계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미의 표본으로 여겨지는 그녀. 미모에 있어서만큼은 완전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죠. 그런 그녀만의 독특했던 뷰티 시크릿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니, 어차피 이런 거 다 타고나는 거 아니야? 따라한다고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움은 타고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목구비, 얼굴의 골격, 체형, 키,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보랏빛 눈동자. 이런 것들은 분명 타고난 유전자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딱! 이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유전자가 밑그림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의지가 발동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의 화신과 동급으로 여겨지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조차 어렸을 때보다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그녀는 타고난 아름다움 그 자체에 안주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더욱더 가꾸어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로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에게 얽힌 놀라운 일화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일약 아역배우로서 스타덤에 오른 작품인 노건의 천사 오디션을 볼 때 그녀는 겨우 11살의 앳된 소녀였습니다. 담당 프로듀서는 매우 짓궂게 소녀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박대했는데요. 가슴이 너무 납작해서 사춘기 소녀의 역할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도 야망은 컸던 그녀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그 가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후 프로듀서 앞에 다시 나타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놀랍게도 가슴이 B컵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을 키우기 위해 가슴 그림을 바르고 엄격한 고지방 식단에 가슴 발달 운동까지 열심히 했다는 그녀. 하지만 단지 그뿐만이었을까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건 그녀의 강력한 의지, 즉 마인드 파워의 힘이었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되면 어쩌지? 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 대신 순수한 열망으로 목표에 몰두하면 다른 이에게는 효과가 없던 가슴 크림과 운동법이 놀라운 플라세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인드 파워는 정말 위대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에너지가 되어 실제로 내 몸을 건강한 에너지로 충전합니다. 활기가 생기고 기분까지 좋아지죠. 이런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한다면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차이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학계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후성 유전학도 마인드 파워의 힘을 뒷받침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각, 태도, 삶을 바라보는 인식이 유전자의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좋지 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노화 시기로 불리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져 실제로 노화가 촉진되고 유전자에도 변형이 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좋은 생각, 아름다워지는 생각은 뇌와 세포를 건강하게 작동시켜 몸의 순환을 촉진하고 따라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가꾸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외에도 그녀만의 아주 독특한 뷰티 시크릿으로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는데요. 화장하는데 무려 2시간이나 공을 들였던 그녀는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시크릿만은 결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뜨거운 족욕입니다. No, 아직 실망하기엔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상식을 깨는 그녀의 시크릿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효과, 스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활동하던 5, 60년대에는 스팀 타월이나 스팀을 얼굴에 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크릿대로 화장 후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스팀이 파운데이션을 살짝 녹여 피부에 착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촉촉한 윤광 효과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처럼 피부과 시술이나 화장품이 발달하지 않았던 60여 년 전에도 그녀의 피부는 정말 촉촉해 보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앞서갔던 그녀의 시크릿은 후일 영화 이프 온리로 유명한 제니퍼 러브 휴이트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효과, 순환.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화장 후 목욕법은 그저 피부에 스팀을 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피부에 수분감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해도 겉피부에만 스팀을 계속 쐬는 것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크릿에는 놀랍게도 몸 자체의 순환을 촉진시켜 피부를 속에서부터 좋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몸보다는 머리를 더 많이 쓰고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현대인은 상체와 하체의 순환이 막힌 상태, 즉 수승화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승화강이 잘 안 되면 혈액과 체액의 대사가 잘 되지 않고 몸의 곳곳이 막혀 여름 머리로 치솟고 배는 차가워집니다. 얼굴로 열기가 오르니 피부는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질 수밖에 없죠. 두피까지 뜨겁고 건조해져 탈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퀵한 목욕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정체된 몸의 기혈을 순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그녀의 화장 후 목욕법이 자랑하는 피부 속광은 혈류가 돌면서 편안해진 오장육부에서 우러나오는 건강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화장 후 목욕법,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전신욕보다는 반신욕을 추천해드립니다. 전신욕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하며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평소보다 지방이 2배 이상 빠르게 연소되어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욕은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도리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혈압이 오르고 땀도 많이 나서 화장 후에 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신욕은 37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듯 따뜻한 물에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는 목욕법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겉만 뜨겁게 하고 오히려 속으로는 따뜻한 기운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반신욕은 평소 상반신보다 체온이 낮은 하반신의 체온을 서서히 올려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돌려줍니다. 때문에 반신욕을 하면 혈류량과 혈류 속도가 30% 이상 증가하는데 전신욕에 비해 피로감은 거의 없고 오히려 무거운 몸이 가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화장 후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면 땀이 크게 많이 나지 않으면서도 순환은 촉진되어 피부가 맑아집니다. 물에 담그는 습식이 부담스럽다면 건식 반신욕도 매우 좋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독특한 뷰티 시크릿은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그 열정이 빚어낸 강렬한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몸에 대한 지혜가 담긴 그녀의 시크릿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뷰티 시크릿 요점 정리. 첫 번째, 마인드 파워의 힘을 믿어라. 생각은 물리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두 번째, 화장 후 5분에서 10분 반신욕을 하면 착붙 윤광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저희 갓손 건강백과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